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많이 풀렸네요. 내일은 좀 더 풀리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어디 기사 제목을 보니까 어떤 기상학자가 올해는 4월부터 반팔을 입어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까지 더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작년에도 보면, 10월쯤까지 제법 더웠던 걸로 기억하니까, 어, 5월부터 10월, 4월부터 11월, 한 달씩, 땡겨지고 늦춰지고, 그만큼 어쨌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가, 대멸종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올 한 해도 모두들 무사히 지내야 되겠죠. 차이나에 완전히 점령당한 대한, 오늘 제가, 어젠가? 중국 대사관에서 내정 간섭은 없었다, 라거나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진짜 좀 심각해요. 거의 모든 매체들이, 중국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앙일보, 한국일보였나? 그죠. 한국일보는 아예 사설에서 그냥 중국 편을 아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윤통이 복귀하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시산혈애, 그리고 에살바도르 감옥, 반드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 참 자기들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제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좀 참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겁이 나니까 이렇죠. 이 의원들 극우단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충성다짐.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걸 또 가져온 이유가 요거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여기 타이틀을 안 바꿨어요. 이 데일리. 참 이게 극우단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충성다짐했다. 탄핵 반대 집회잖아요.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걸 탄핵 찬성 집회라고. 이게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지금 하루가 넘게 지났는데도 제목은 그대로예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충성 다짐했다. 그래 이게 대한민국 지금 미디어라는 것들, 언론이라는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동대구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여기는 탄핵 반대라고 해놓고 여기는 지금 탄핵 찬성이라고. 참.
참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집회에 참석해 충성다짐을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9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 불리는 세이브 코리아 동대구역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부정선거 업무론이 난무했다. 자신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정단체도 정부로 몰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세이브 코리아를 이끄는 손현부 목사와 연사인 전한길 씨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실명을 일일이 들어 반역자, 역적, 제2의 을사오적 등으로 모욕하며 해물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준의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대식, 권영진, 김성수, 윤재욱, 이다리, 이만희, 이인선, 조지현 의원 등이다며 사회자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라며 무대를 불러올려 인사를 시켰다. 국민의힘이 지도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소속 의원들의 참석에 대해서는 다양성 정신이라고 둘러낸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공당답게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들과 연결교로 끊어야 한다. 도저히 못하겠다면 차라리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기 바란다. 댓글 전체 보면 민주당 오만, 민주당 지지자는 집단지성으로 보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지지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모두 극우를 몰아가는 저 오만, 국민의 심판마저 극우를 모는 저 오만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곧 뒤질 겁니다.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중도건 진보건 다 극우지. 세상을 좀 제대로 봐라. 민주당 빌런들, 저 추운 날씨에 모인 수도권, 동대구역, 부산 등등 수십만 명이 극우이면 민노총 집회에 경찰 폭행, 광우뻥, 서전선동, 극자 전유물 아니하다. 비용신들, 아직도 극우 선동질이 먹힐 것 같니? 국민 50%를 극우로 생각한다니 참 바보들이 따로 없네. 국민의 집은 극우 집단의 한 개파일 뿐 정당이 아니다. 극우 집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은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앞뒤 지금 제일 여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무조건 던지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안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윤통이라는 뭡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이 태산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는데 성장 강조하고 국민 소환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 정말 후한무치, 파렴치, 모렴치를 넘어서는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개잡놈이죠, 개잡놈. 이게 그래, 이런 개잡놈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인간들은 자신이 좀비다라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리는 거죠. 이제까지 이재명이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지켰던 적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재명은 정치생,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형수욕설 이거 다 떠나고, 떠나서 말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야 되는 그런 개잡놈이에요, 개잡놈. 그런데 지금, 물론 곧 이제 엘살바도르 극악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냥 앞뒤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즐기게 될 건데, 아무튼 그냥 좀 지켜보죠. 그리고 그래. 이 연설하는 도중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말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야유가 나오고 하니까, 품격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 밑에 댓글을 보니까, 네 입에서 품격이란 말이 나오냐고, 이 개잡놈 새끼야.
아, 정말. 왜 이런 계산놈을 참 아직까지도 지지한다는 게 아까 그래 보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30, 전체적으로 봐서는 32% 정도가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30% 초반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소한 35%는 그냥 좀비가 맞아요, 좀비가. 죽었다 깨어나도 윤통 치지 않는다니까. 국민 수환제를 얘기했는데, 이 이전에 뭡니까? 그거 생각나잖아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뭡니까? 체포동의서 날라오니까 바로 단식 들어가잖아요. 이런 새끼를, 진짜 어떻게 이런 새끼를 지지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한두 가지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새끼는, 이재명이 이 새끼는 그냥 뭡니까? 동네 양아치로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칼 맞고, 어디 뒷골목에서 그냥 피 절절 흘리면서 그냥 뒤지는 그런 딱 수준이 맞아요. 그건 그냥 동네 양아치, 생 양아치가 딱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물론 부정선거였습니다만은, 180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당수로 앉혀놓고 이런 걸 물고 빨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유심히 애국심 이게 뭔 말이지 싶었어요. 그래, 제가 포옹개통도 하고 하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알뜰본 추천 가입 독려.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아마 정광훈, 저도 정광훈이 안 좋아하는데, 정광훈 목사 측 쇼핑몰 신용카드 등 자금력 주목 속 조달 구조 지적도.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니잖아요. 시장경제잖아요, 시장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어느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가게에서는 1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게에서는 9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게에서는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는 10만 원인데 너는 왜 20만 원 받냐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부산역으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외국인들, 특히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대요. 그게 왜냐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미군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한 며칠 쉬고 하니까,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장기간 배 타고 왔으니까 육지에다 좀 풀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즐기라고. 그러면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쪽 이제 부산역에 여기 차이나타운하고 많이 있으니까 술집도 많고 술을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술집, 특히 술집에서 보통 이제 맥주 한 병에 4,00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5,000원, 6,000원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이니까 그래, 많이 받아봐야 일반적으로 4,000원 정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인들이, 미군들이 오면 이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 물정이 어두우니까,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소에 4,000원 받던 맥주를 7만 원씩, 8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 부산역 쪽에는 미군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탐대실 아닙니까? 소탐대실. 제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지났죠. 올해가 2025년이니까. 뭐 8년, 9년, 2016년쯤 그때일 거니까 한 9년 정도 지났죠. 서면에, 하여튼 어디 저기, 그때 먹었던 게 무슨 곱창인가? 곱창 전골인가 이제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가격표가. 그 알고 봤더니,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외국인용. 그러니까 외국인용이 뭐 훨씬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한테 만약에 3만 원을 받으면, 외국인한테는 뭐 4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실제로 그 차림표에 가격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걸. 그래, 그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돈 버는, 돈 하나지만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결제를 그 해외 카드로 하게 되면, 국내 카드가 아니고 해외 카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3%에서 한 5%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 카드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비싸니까 뭐 한 10% 정도 더 붙여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왜 수수료가 뭐 국내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격표를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고 외국인이다 싶으면 비싸게 적혀 있는 그 가격표를 들밀어서 받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는 의식 수준이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게 맞아요. 뭐 경제가 발전하고 그냥 발전한 건 맞지.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한 10위권 정도 되죠. 근데 의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업화를 이루는데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다, 민주화다, 뭐 자유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 이거 갖추는데 한 40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거의 뭐 한 5분의 1 수준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맞춰서 이 국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빨갱이들의 어떤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왜냐면은 뭐 오질나게 국뽕 그 역사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 수준이 전혀 밑바닥인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정확하게 이 뭐 역사 교육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새누리 시켜놓고 뭐 위대한 뭐 우리 한국은 뭐 위대하다잖아. 솔직히 위대하기는 뭐가 위대합니까? 지도자가 위대해서 그렇지. 윤통 얘기대로 이 정말 이게 저 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딱 단들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길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얘기를 윤통이 분명히 그 대선 기간 중에 유세 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얘기가 또 샜는데 아니 그래 이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 독려하는 게 뭐가 문제죠? 얘네들이 지금 이 논리면 백화점은 아니 똑같은 상품을 일반적인 뭡니까 그냥 그 매장하고 백화점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서너 배 이상 나잖아요. 그리고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쿠팡에서는 10만 원 하는데 11번가에서는 2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인터파크에서는 15만 원 하고 이런 게 부지기수로 늘려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뭔가 영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는 불법 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든 그냥 지금 윤통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집회를 까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무리수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연장 45%, 정권 교체 49%, 오차범위 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42.8, 민주가 40.8,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얼미터가 어떤 데입니까? 김어준이 친구가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 엄청난 마사지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 윤통 지지율, 정권 연장 지지율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최소한 한 4, 5%는 더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오늘 또 뭐 또 다른 곳에서 하나 여론조사를 했던데 이게 지금 매일신문이 의뢰해가지고 한길 리서치가 8일 9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46.7%, 지지하지 않는다 52.2%, 탄핵 찬성 52%, 반대 4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하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랄하고 하니까 이 뭡니까 이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윤통 지지율을 지금 40% 중후반대에서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50%를 넘어가면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각종 업체들에서 50% 넘지 않게 40% 중후반대로 묶어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 연세대에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비상계엄 있고 지금 이제 석 달째 아닙니까? 그 두 달 동안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 이 젊은 나이에 이런다? 그 얘들은 지금 만약에 그 적극 퇴진하라 해가지고 만약에 퇴진하면 그 이재명이 지하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이 지하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리분별 얘기 없나? 참. 근데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에서는 거짓말과 선동을 일으킨 반국가 세력의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 뭐 이렇게 사진을 딱 올려놨습니다. 오늘 인권위에서 융통 방어권 안건 상정해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뭡니까 탄핵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가고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 인권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들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못 오는 거죠. 그리고 헌재가 뭐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누굽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김태현 707 단장입니까? 진술이 바뀌었는데 헌재에서 지금 그 바뀐 진술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그냥 뭡니까 원래 계획대로 그냥 탄핵 인용하는 걸로 갈래?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뭐 얘들 뜻대로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윤통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댓글을 좀 보면 와 이젠 헌재 심리에서 사실 증언이 나오니 탄핵하기 위해 검찰 조서 인용한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나? 헌재는 보수 정권을 몰락시키려고 윤 정권 탄핵 인용을 결정해놓고 재판 진행하는 척하는 것 같다. 결국은 보수는 뭉쳐야 되며 이런 헌법재판소면 비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관은 없애야 한다. 편파적 판결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능력은 초딩 수준. 생각은 없고 무조건 진영 눈치만 보는 이런 판결을 못 믿는다. 헌재 탄핵 드드머당 이중대. 헌재는 이미 자피장 공산화됐다. 대통령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의 공정과 인권이 앞으로 지켜질 수 있겠나? 질질 짜는 군발이 말은 다 믿고 군발이가 왜 드드머당 유튜브에 지금 댓글이 대부분 이래요. 참. 그리고 그래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없어요. 그냥 막. 와, 이거는 제일 먼저 한국일보 사설에서 그것도 칼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설에서 윤곽, 극우, 돈 없는 혐중몰이에 중국 연계말라 첫 언급. 한번 읽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세력이 부추기는 혐중, 반중 감정에 대해 주한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8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며 한국 국민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개헌발동 근거로 내세운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한국을 방문 체류 중인 중국인들 안전이 위협받아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근데 뭡니까, 자기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탄핵 집회에, 올라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사관에서 경기력을 내렸잖아요? 탄핵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정치활동에 참석하지 마라. 아니, 그런 게 엊그제인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국일보. 우리나라 소위 어떤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중국 대사관은 한국 측이 제한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엔 Get Out 시진핑, No China 등 중국을 자극하는 피켓이 등장했고 중국 관광객과 조선족을 물리내고 중국 국적도 아닌 화교 상인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다.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선 중국 공산당을 기념한 밀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반중 집회가 열렸다. 반중 정서를 윤 대통령이 지정틀집의 물소시개로 이용하는 탓에 낯뜨거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겸 직후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촬영하고 중국 태양광 시설이 전국 성림을 방해한다며 중국발 안보 우리를 계엄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중국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선을 긋기는커녕 김민전 의원이 나서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다며 기름을 부었다. 아니, 이거 기름을 부은 겁니까? 실제로 참여했는 게 두드러다니고 있는데 그 영상이 남아있는데 불법 계엄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것이나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중국에 투사하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처사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노 재팬 할 때 이런 사설 쓰는 언론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도로 그런 정도의 논조로 뭐 사설이든 칼럼이든 내보낸 신문이 있었습니까? 방송이 있었어요. 한중 관계는 우리 경제 안보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의 대북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겁니다.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금 계속 감소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반중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술을 다 탈취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술들을 다 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렇게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중 수출도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비중이 가장 크다고. 중국의 대북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이다. 아니, 중국의 대북 억지력은 또 뭡니까? 중국의 대북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이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거는 한국일보가 아니고 차이나일보라고 해야죠. 차이나일보. 차이나일보, 한국일보 아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소위 신문사에서
한중관계는 우리 경제 안보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도 사설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의 대북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의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댓글 한번 볼까요? 도를 넘는 건 이재명 민주당의 극자적 행동이 문제가 아닌가. 보수가 하면 무조건 그 분야 공정해봐라. 국짐 친윤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 차려라. 이 기사를 120년 전으로 돌려서 중국을 일본이라고 보면 딱 그 당시 친일 신문들이 쓴 논조랑 100% 일치한다. 지금 기자는 나중에 친중 매국노 역적이라고 기록될 거다. 기자나마 더러운 중국도 먹고 필선 모양인데 너 나중에 불지옥 간다. 각오해라. 그구들은 지금은 혐중 반중을 내세우지만 저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면 제일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 나라 팔아먹여. 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당연히 청소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 복귀하면 이 싸그리 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는 윤통이 복귀하고 나면 빨갱이 새끼들은 아마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엄청난 봄날이었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처절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국일보 헤드라인 해가지고 몇 가지 올라와 있는 기사 중에 타이틀만 보면 법원 내란수계 윤, 그럼 내란수계는 또 다운표를 해놨습니다. 재판 첫날에 구속 필요성도 함께 따진다. 아직도 내란수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한국일보가. 이게 그래 차이나일보 아니에요. 차이나일보.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 중앙일보 보세요. 중국 대사관 선거 개입설 공식 부인 내정 불간섭.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떼놈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다.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국의 안전, 발전,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 한국 측은 제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정 불간섭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저기 이 빨갱이 우리나라 소위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떠들어대는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음모론이다. 그러면 이때는 책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정 불간섭이다. 우리는 그 타국의 그 정치에 관여 안 한다. 이런 개소리만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경제. 중국 대사관 찾아가 멸공 외친 윤 지지자들. 선거 개입설 첫 입장 밝힌 중. 그 빨갱이 새끼들이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시위할 때는 이런 기사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중국 대사관 선거 개입설에 무리한 연계 말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밝힌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내정 간섭 안 한다. 흔히 말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 개입한 적 없다고 우리나라 소위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이 떼놓은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일부가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거의 다가 아니고 100%, 100%. 중앙일보. 중 부정선거 개입설 입 열었다. 한국 내정 우리와 연계 말라. TV조선. 중 대사관 선거 개입설의 첫 입장. 한국 내정과 중국 무리한 연계 말라. TV조선. 중앙일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보수 일간지. 보수 언론. 언제 그 빨갱이 새끼들이 반일몰이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거나 사설을 써가지고
좀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키려는 좀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보세요. 내가 중앙일보인데 중관광객 모일 때마다 짱꼴라. 음모론이 춘절 특수 삼겠다. 이보세요. 이제 반중하는 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자영업자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봤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옹호를. 이것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 신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쓸어야 되는데 윤통이 복귀하고 남은 임기만 채우면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리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 말대로 내년에 개헌하고 4년 중인제, 그래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윤통이 재집권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여러분. 뭐 보수 정권 재창출? 누구로 재창출할 건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만약 계속 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쯤서부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7년 3월 달에 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윤통이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빠르면 3월, 3월에서 4월? 그렇게 어쨌든 또 한 6개월 날렸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난 후부터 다시 이제 자기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선거를 준비를 해요. 그냥 개헌해가지고, 다 같이, 그, 돌려야죠. 4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면 되게. 중앙일보가, 밑에 댓글을 좀 볼까요? CCP 머니 4천억 먹은 중앙은 역시 레벨이 다르네.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도 들고 얘기를 하든가, 음모론으로 목소리만 크게 익힌다고 생각하는 게 딱 국평호 두창견들 수준. 그냥 가게를 중국으로 옮기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유니클로 불매 운동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이런 식의 기사를 쓰거나 한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바퀴벌레 족속들 아니에요? 이거 저기 짱깨 새끼들. 아무 데나 똥 싸지르고, 오줌 싸고, 예의라고는 짓불도 없고, 개떼같이 몰려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이 바퀴벌레 새끼들 아니에요? 바퀴벌레 새끼들. 이런 새끼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래, 이재명이나, 이번에 간 우원식이나, 배현진이 그 쌍년도 같더만.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배현진이 인연은 진짜 쌍년이 맞아요. 그나마 그래, 윤통 때, 그나마 조금 괜찮으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사람은 안 변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딱 그런 년이에요. 그런 년. 다시 말하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장년보다 못한 그냥 개쌍년이에요. 개쌍년. 여기 보면 참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윤석열이도 중국 유래 성씨고, 윤 씨는 중국 유래 성씨가 아니죠. 중국에 윤 씨 없습니다. 이건 10불도 모르는 새끼가 정광훈 이전 씨도 중국 유래와 관련 없냐? 1도 피가 안 섞인 순수 한국산 토종이냐? 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해서 중국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진짜 이러니까 제가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려서부터 단일민족, 그러니까 이게 단일민족이라는 걸 무슨 트레이드마크로 이게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까? 순수 혈통을 지킨 무슨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순수 혈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면 이렇게 몇천 년을 이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친혼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왜냐? 흔히 말하는 여기저기 피가 섞여야 우월한 형질들이, 도련변이들이 나오면서 형질이 개선이 되고 더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래된 그 순수 혈통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진짜 그런 순수 혈통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5천년 역사에. 일본인 피 섞이고 중국인 피 섞이고 여기저기 다 섞여서요. 단지 그냥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댓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 5천만 명 다 검사해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좀비 새끼야. 중국인 피, 일본인 피하고 다 섞여 있겠지. 유전자가 섞여서, 이 새끼야. 진짜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의식 수준은 그냥 저 밑바닥이라니까. 콩고나 저런 데보다 못하다니까. 왜 못하냐? 아니, 콩고, 부정선거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항의하러 찾아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 다 탈락시켰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업무를이나 하면서, 거구도 하면서, 많은 사냥이나 하고 있잖아요. 온 나라의 언론이란 것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게 콩고보다 국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발전이 있으려면 냉정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이전부터 특히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이제 회자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다가 물건 놔두고 화장실이나 갔다 와도 그대로 있다고.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이야. CCTV가. 그렇게 그 국민의식이 높다면 절도나 이런 게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은 물건 훔치는 놈들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럼 걔들은 왜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냉정하게. 그리고 길거리 그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반 주택가야 뭐 좀 덜 하겠습니다만 그 번화가라든가 이런데 새벽에 나가보면 온갖 전단지에다가 막 온갖 쓰레기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뭔 널어죽을 시민의식이 높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무작정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선동에 약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하나 문득 생각했는데 물론 조금 주제하고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그 감자탕이라는 걸 당연히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고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 등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자뼈라고 부른 데서 감자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다. 근데 그런 얘기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 뭐 외국인들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감자탕 먹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유래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좀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0%가 다 감자뼈라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감자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자뼈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문헌이나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도축업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감자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걸.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추적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고 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각종 이제 뭐 다음이다, 네이버다, 뭐 네티항이니까 뭐 네이트다 뭐다 해가지고 각종 포털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때 네이버 초창기 때 네이버 지식인에 누군가가 질문을 올렸대요. 감자탕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때 이게 아마 그냥 관종 새끼였겠지. 그 답을 단 새끼가 좀 치고 싶었겠죠. 그 이 새끼가 최초로 네이버인에 지식인에 올린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 돼지 등뼈를 감자뼈라고 한다고 올린 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자탕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아니다. 절반이 아니고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감자뼈라는 데서 유래가 됐을 거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뭐 일단 얘기가 또 샜는데 그 보세요. 민중의 소리 사설 국가 경쟁 치열한데 중국 혐오 음모론 빠진 국민의힘 경향신문 음모론의 위협까지 윤 지지자 중국 혐오 키워
사설, 한중관계 파탄막을 주중대사 대리 파견 검토할 만하다. 중국인, 중국 동포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 각종 혐오 조장. 조선비저,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앞 반중집회, 대만 출신 화상, 이유 없이 시비 걸어. 보세요. 그, 반일 집회하고, 노 재팬할 때, 조선일보에서 최소한 그래도 끝으로나마 중립을 좀 지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런 타이틀로 아니 지금 윤미향이 같은 그 개샹년은 30년 넘게 그 매주 주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시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위안부? 아니 위안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안부다 해가지고 최초로 내가 위안부였다고 했던 분이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91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고 46년이 지난 후에 최초로 내가 위안부였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 기억이 정확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 근처에 유흥소들 흔히 말하는 사창가들 많죠? 뭐 요즘에는 뭐 별로 눈에는 안 띄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걔들도 다 그러면 국가가 저기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미군 부대 앞에 사창가가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니면 미국 정부 쪽에서 징발해가지고 그 사창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흔히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제시대 때. 어쨌든 엄청 못 살았지 않습니까? 피죽도 없어가지고, 굶는 게 일상이었고, 그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 일본인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그래 그냥 좀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 보니까 이제 동네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피죽도 못 먹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어린 애들 부모한테 찾아가요.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요즘 돈으로 이래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쟤 나한테 넘기라. 이렇게 하면 과연 그 부모들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저는 100%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못 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홀트 복지원인가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쯤이면 그런 일은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물론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은 좀 과장됐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직도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낸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10위권의 10위 정도의 어떤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도 자국에서 자국민이 낳은 애를 해외에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제시대 때 그 못 살던 흙파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와서 돈을 주면서,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쟤 내가 데리고 갈게 하면 반대를 했겠냐고요. 그럼 걔들이 그렇게 팔아넘겼겠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간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가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팔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커가면서도. 당연히 강제로 끌려갔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해주진 않았을 거니까. 아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가 그러면 우리 돈 받고 니 팔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저 친이라는 저 새끼가 와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니를 끌고 갔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냉정하게. 지금도 해외로 애를 막 팔아먹고 있는데 그 못 사던 시절에 자기 애를 안 팔았겠냐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흐른 상태에서 외부에서 그랬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조작을 한다고요. 이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부모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니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의 내비에는 그렇게 기억이 이제 조작이 돼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나면 일본에 대한 정오심은 엄청 커져갔을 거고. 그래서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물론 이게 이것도 어쨌든 근거로 될 만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가 어떤 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매체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내정 문제 중국과 연계 말라. 돈없는 중국 개입 음모론, 중국 대사가 무리하게 연계하지 마라. 폭주하는 극우의 동력, 거짓말보다 개소리가 더 나쁘다. 사설, 중국 대사관 앞 멸공 집회가 창피한 이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그냥 윤통은 그래 복귀해가지고 그냥 남은 임기 그냥 마치고 다음 정권 재창출해가지고 한다? 누가 할 건데요?
오세훈이가? 홍준표가? 아니면 유승민이가? 김문수 장관이 지금 뜨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다 부수고 새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김문수 장관도 강단은 있습니다만은 다 부수고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한동훈이 시킬까요? 아니면 이준석이? 아니면 김동연이? 이낙연이? 김경수? 임종석이? 또 누구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통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개헌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윤통이 이제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탄핵이 뭐 기각돼가지고 복귀를 하더라도 나라는 또다시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시켜야 됩니다. 리셋. 대한민국을 리셋을 해야 된다고요. 리셋 시키기 위해서는 윤통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